다음으로 해외 바이어 발굴 및 해외 현지 영업 네트워크 구축. 수출 시 필수 체크 사항으로 바이어사의 사업 역량, 구매 능력, 해당 국가 정보의 조사 및 정보 획득. 그래서 1차적으로 수출을 위해서 해외 바이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이어의 역량이 어떤지, 이 친구가 과연 내 물건을 사가서 잘 팔 수 있을지, 이 친구가 과연 내 브랜드를 마스터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사가서 현지의 사업화를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비즈니스 역량, 두 번째로 자본력이나 신용도가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해서 K슈어라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있습니다. 이 업체를 통하면 해당 업체 어느 정도 사전에 바이어사의 신용도 등등을 조사하실 수 있고요. 계약 전 발생 가능한 양국 간의 법리적 문제 요인, 자문 및 사실 체크.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외식 기업으로 해외에 진출하셔도 마찬가지인 게 초기에 대표님들 사전 작업을 하셔도 내가 태국에 진출할 건데 나는 삼겹살인데 한국에 내가 매장이 500개인데 문제 되겠어? 나름 법무팀도 있고 문서화 돼 있고 자료화 돼 있고 오케이. 근데 막상 파트너하고 계약을 하셨고요. 다 영문이겠죠? 절대 한국어로 안 하죠. 국제표준, 무역관례, 무역법상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무역상의 서류는 영문입니다. 해서 인증자료, 모든 자료 영문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대만에 소스류를 수출하셨는데 문제가 생겨서 리스크가 발생하셨는데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문서가 됐던 자료가 됐던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사전에 준비하시고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하여 해당 국가의 여러 정보들을 획득하라고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무역거래 기준으로 물류, 통관 등의 관련 프로세스를 세분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출 시 발생되는 리스크의 대처 방법이 있고요. 리스크 유형으로는 대금 미지급, 물품의 편취, 클레임 발생, 통관 지연, 물류 사고가 있고요. 아시겠지만 물건을 보냈는데 돈을 안 보냅니다. 그리고 물건 도착하면 결제를 할게 보냈는데 물건만 받고 돈을 안 보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죠. 또는 통관이 지연된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캘리포니아 롱비치항 기준 거점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주가 많은 나라잖아요. 바닷가가 있는 나라는 다 무역항이 있고요. 롱비치 같은 경우 굉장히 통관 지연이 빈번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해서 이런 것들 사전에 다 정보 차원에서 파악하고 체크하시면 리드 타임, 진행 기간을 좀 길게 여유 있게 감안을 하시면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다. 대표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스류도 대표님 수출을 통해서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솔루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품이 리턴이 된 건가요? 아니, 통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에는 100개 중에서 한두 개를 해서 샘플을 해야 되는데 전 제품을 네. 검사를 한다니까 기간이 되게 이게 지금 최초이신가요? 아니면 아니요. 몇 번째 된 건가요? 몇 번째. 그러면 이제 해당 규정에서 강화가 돼서 어느 나라들이 이제 통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검역 기준 강화의 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수많은 물품들이 오가고요. 한국 같은 경우 직구로 인천 세관에만 들어오는 게 500만 개가 넘는다고 하죠. 특정 요일에. 모든 제품을 다 직접적으로 다 확인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회 이상의 통관이 있는 업체의 제품 같은 경우 랜덤으로 진행을 하고요. 관능 검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최초 수입 이전에 사전에 인허가상, 인증, 획득을 하신 후에는 서류나 제품의 단순한 관능
유관이죠. 유관으로 검사하고 통관 처리가 되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 기존에도 진행을 하셨고 통관이 되셨다면 이번에 무언가 해당 세관에서 대만 세관에서 뭐 강화된 달라진 규제에 의해서 그 데미지를 받으신 것 같고요. 해서 통관이 안 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시간은 딜레이 하실 수가 없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20일 이상 30일 이내가 되면 폐기 처분하던가 야 반송해라 통보를 합니다. 컨사인이 수입자죠. 그리고 슈퍼에게도 통보가 가고요. 해서 뭐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파트너하고 긴밀히 진행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수입 진행이 있고요. 수출에 비해 수입은 나름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제품 소싱 및 개발 픽업이 있고요. 해당 국가에 수입을 희망하는 제품을 검색하고 사전에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해서 다음으로 현지 제조업체 검색이 있고요. 뭐 검색 방법으로는 온라인 소싱 플랫폼 활용한 업체 리스터, 후에 제조업체 실사 및 검증, 그 다음으로 제조업체 컨택, 다음으로 샘플링 진행, 다음으로 현지 실사 및 최종 컨펌, 그 후 계약 체결, 최종 수입 진행 이렇게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 플랫폼 뭐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자면 트리츠라는 뭐 농식품 전문 한국 업체이고요. 그리고 판지바는 다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고요. 예를 들자면 수출자, 수입자 실질적으로 어느 무역항으로 출발을 해서 도착을 했는지 HS 코드라고 해서 수출 시에는 제품에 대한 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HS 코드고요. 이런 사실화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해서 내가 수입 시에 이 나라에 베트남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망고를 수입하고 싶은데 이 제품이 진짜 있는지 하지만 판지바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검증을 하시면 사실적인 확인이 가능하죠. 단점은 유료이고요. 1년 사용료가 상당히 제법 비쌉니다. 하지만 정확한 팩트 기반의 정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무역협회 코트라, AT 센터 산하의 기타, 그리고 기타 현지 국가의 온라인 사이트.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실 수 있고 뭐 리스크 요인도 사전에 어느 정도 예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해외 제조업체 컨택이 있고요. 이런 자료 바탕으로 제조업체 실무진을 컨택하셔서 브로셔나 각종 뭐 수입을 위한 인증 자료나 디테일한 스펙 등을 요청하셔서 사실관계를 체크하실 수 있고요. 제조업체 사업 역량이나 뭐 검증 후에 샘플링 하시고 후에 샘플링을 통해서 소량의 샘플 제품들을 수입을 통해서 통관상의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도 하시고 도착 통관 후에 실증인 물건에 대한 최종 확인을 하시고 이후에 컨펌이 되신다면 계약 후에 수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조업체 검증이 필수가 되겠고요. 수입 시에는 뭐 당연히 제조업체 해당 제조업체의 신용도랄까 뭐 이런 내용들이 조사가 필수인 것 같고요. 해서 말씀드린 대로 뭐 수출 이력이 있는지 한국에 수출 이력이 있는지 있다면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해외 제작소로 필수적으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체들은. 그래서 이러한 간접적인 인프라를 통해서 이 업체가 진짜 제조를 하고 수출을 하는지 인과관계를 파악하실 수 있고요. 해서 HS 코드 제품을 수출할 때 소스가 아닙니다. 고추장이면 고추장류에서 HS 코드 무역 거래상에 통용되는 코드가 있습니다. 숫자로 되어 있고요. 이 HS 코드를 바탕으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 진행 시의 리스크는 뭐 수출 시의 리스크와 비슷하고요. 무엇보다 제품 품질이나 유해성, 뭐 말씀드렸던 대로 통관 시에 유해성 물질이 들어가 있거나 금지 품목이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기타 운송 사고나 통관 지연, 뭐 수입을 하는데 달러로 대부분 합니다. 환율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유해성이고요. 식품의 경우에 뭐 대표님들 수출만 염두를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 인프라에 따라 해외에서 OEM 제조로도 또 수입을 하실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우에 각종 오염 물질이나 유해성 등이 문제가 되고요. 해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실 수 있는, 핸들링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 해서 이런 차단을 통해서 리스크를 예방하는 능력치, 경험치를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